자,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초고온이야. 알겠지? 초고온 한 점이다. 우주는 한 점에서 팽창했을 거라는 추정론이야. 한 점이고 온도는 엄청나게 높았을 것이고 밀도도 아주 높았을 거야.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나를 잘 봐. 얘들이 점점점 커지겠지. 커져서 누가 탄생하니? 여기서 기본 입자가 탄생해. 이 기본 입자 두 종류가 누구였지? 첫 번째가 누구? 쿼크. 지난 시간 공부 봐야지. 쿼크. 그 다음에 누구? 렙톤. 우리가 아주 가벼운 입자라고,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입자라고 불리우는 거야. 쿼크는 6종류가 있고, 너희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렙톤도 6종류가 있어. 그 중에 우리는 뭐를 좀 알아야 된다? 업하고 다운을 좀 중시 보고, 얘는 전자만 보면 돼. 물론 음전하를 띤 전자야. 근데 얘들은 쌍이 존재하거든. 처음에 만들어질 때 쿼크는 6개의 서로 다른 쿼크가 나오는데 이 렙톤은 쌍쌍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 음전자가 있으면 무슨 전자도 있을까? 맞아. 양전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찾았어. 근데 못 찾은 거지. 그러다가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어. 우리도 포스텍이 있거든. 그 가속기를 돌려서 양전자가 나타나는 걸 증명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과거에 있는 일이지만 실험으로 막 증명이 된 거야. 기본 입자가 나오면서 점점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출현하게 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양성자가 출현한다는 말 중에 내신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 자, 물론 여기 내용에서 양성자, 중성자는 앞에 있는 기본 입자를 통해 생기는 건데 누구냐면 쿼크들이 얘를 만들어. 알겠어? 쿼크들이 만들어. 그럼 경입자는 뭐 하냐고? 그냥 흩어져 있어, 주변에. 알겠지? 그 양성자는 누구누구가 양성자를 만들어 봤더니 업쿼크, 다운쿼크가 얘를 만들고. 이해합시다. 다음 중성자는 업쿼크, 다운쿼크가 얘를 만들더라라는 것을 안 거야. 이렇게 되면 얘들은 질량비가 1대1이라지만 질량은 약간 얘가 더 무겁다고 그랬죠. 그죠? 얘가 더 무겁고 전기적으로는요 얘가 플러스 1을 띄고 얘가 0을 띄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질량을 비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작아요. 프로톤, 넵튠 이렇게 불러요. 저걸 PN 이러지 마세요. 프로톤, 넵튠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얘가 상대값이 이건 플러스 1로 우리가 보통 치고요. 얘는 0으로 쳐요. 이렇게. 그래서 업이 플러스 3분의 2라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2개 플러스 3분의 2가 하나 해서 0으로 상대값으로 논다. 자, 그런데 교재에 보면 이 이후에 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원자 핵이. 근데 우리가 원자라는 애들을 볼 때 지난 시간 요거 명심하라겠어요. 오늘 요거 설명한다고 그랬죠. 원자라는 애들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소 기호로 얘를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주기율 빼서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던 거 원소 기호 H나 HE나 이런 것들
이 위에 쓰는 숫자, 요 위첨자를 우리는 질량수, 보통 질량수를 다룰 거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원자량이라고도 할 거예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가짜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만들려고. 질량수는 좀 간단한 정수, 그 다음에 원자량은 좀 복잡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유 숫자 10자리까지 막 .011 뭐 이렇게 쭉 쓴 거 있죠. 그건 원자량. 우리는 수소를 뭐라 불러요? 원자량 1 이렇게 부르죠. 근데 질량수는 1, 원자량도 1 막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원자량은 1.0001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질량수라고 생각합시다. Z는 아래 첨자 쓰는 거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근세기에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이거 숫자와 같다는 걸 밝혀요. 19세기 초에. 양성자의 숫자와 같다는 걸 밝히고요. 현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얘의 숫자와 얘의 숫자가 같아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전자는 이미 양성자보다도 먼저 태어난 애예요. 맞죠? 근데 현재 지금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가 있으니까 둘이 커플인 줄 알아요, 애들이. 전자의 커플은 누구였어요? 음전자의 커플은. 아까 배웠죠? 얘의 커플 누구였어요? 양전자였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략적 관계예요, 둘이. 전기적으로 0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봐요. 이 숫자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뭐라고? 중성이라고 하는 게 원자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다음 질량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력장이라는 거 있죠. 무게. 질량적으로는 이 질량수가 이 숫자와 이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분명히 양성자가 무겁다고 했어요? 중성자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중성자가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학이에요, 이거는. 천체물리학 중에. 하지만 화학이나 물리학 너희들이 2학년 가서 배우잖아요. 얘는 1대1로 봐요, 그냥. 1대1. 아셨어요? 근데 이 양성자가 여기도 써 있잖아요. 맞죠? 그럼 니들이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수소는 질량수가 1이래요. 얘 중성자 몇 개 있을까요? 그쵸? 저 친구 손가락 봐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요? 이게 양성자의 숫자인데 이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양성자 이미 하나 있는데 중성자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전자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어야죠.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내가 말한 건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형을 사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무시하고 보지만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머리라는 게 있죠. 팔이라는 게 있고 몸이라는 게 있고 다리라는 게 있는데 꼬리가 있나요? 없죠. 털이 나나요? 없죠. 그것처럼 원자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엔 원자량이 나온다면 요렇게 구분하는 법을 꼭 배우세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양성자의 숫자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그럼 전자의 숫자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원자라면 이 면과 이 면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원자라면. 같아야 되죠. 어차피 여기서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다르다? 얘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봐요. 이겁니다. 여기 없는 게 누구예요? 중성자 없잖아요. 중성자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딱 보시라고요. 감으로.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이 질량수 얼마일까요? 짝수는 곱하기 저 친구 뭐라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곱하기 2만 하라고 했죠. 짝수는. 그래서 얘는 4예요. 이런 애의 특징 봐요.
양성자 몇 개예요? 번호가 2니까 2. 그럼 따라서 전자도 2겠죠? 중성자도 2예요. 왜? 4니까. 그잖아요. 양성자 수만큼 똑같이 있죠. 다시요. 3번 리튬을 볼게요. 7이에요. 양성자 몇 개예요? 전자는 중성자 몇 개일까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군요. 이해 갔어요? 원자는 질량이 어떻든 간에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어때야 돼? 항상? 양성자와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 4번 베릴륨 볼게요. 얘 예외예요. 굽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4, 전자는 4로 같지만 중성자가 몇 개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 탄소 봅시다. 12입니다. 그럼 얘는 6번 6개, 6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보시라고. 공통점이 뭐예요, 얘들? 얘와 얘 공통점이 뭡니까? 1대 1대 1이죠. 지금 보니까.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원자번호의 2배수구나. 이해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전체적으로 니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어떠한 표라도 양성자와 전자는 항상 같은 거야. 만약에 숫자가 다른 애가 있다면 걔는 누구다? 중성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제가 출제작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자라면 원소 기호를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갈 거야? A, B 중에. 원자 번호 뭐예요, 얘? 그렇지, 잘했어요. 왜요? 얘를 양성자로 잡으면 얘 누굴까요? 맞아요, 이게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얘 AA는 양성자 전자인 거죠. 여기에 질량수는 얼마일까요? 이게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원자예요. 이 중에 누가 움직임이 가능해요? 봐봐요.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에 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 중학교 때 배우죠? 얘는 핵 속에 있어요. 핵 속에 있는 애가 누굽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 둘이 만나서 핵을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제가 그리는 동안, 쓰는 동안에 앞서 한 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전자죠. 전자는 아직도 주위를 막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얘들만 서로 결합한 거야. 물론 얘들 서로 결합하려면 무엇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을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강한 핵력. 알아서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에요. 알겠니? 물론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배울 때 아주 깊게 배워두세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강한 핵력이에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강한 핵력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봐요. 빅뱅이 돼가지고 점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주가 팽창합니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겠죠. 맞죠? 온도가 떨어지는데도 힘이 있다. 굉장히 센 힘이에요. 입자들이 온도가 높다는 건 입자들이 운동량이 굉장히 센 거거든. 그런데도 걔들을 결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제일 센 겁니다. 알겠어? 걔들이 만나서 원자 핵을 만드는데 이미 이게 원자 핵이에요. 누구의 원자 핵이니? 양성자 하나는. 이거 누구의 원자 핵이야? 얘 거야.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이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누구의 원자 핵은 만들어졌다? 수소의 원자 핵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자 핵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애들이 여기부터 만들어진 줄 알아요. 얘도 수소 원자 핵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냐? 수소보다 질량수가 더 큰 애가 만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얘가 출현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다 시간이 끝나서 넘어갔거든요. 동위원소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얘가 동일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질량수가 달라요. 옆에다 쓸게요. 여기서 여러분 원자 번호라는 게 무엇라겠죠 아까? 누구의 숫자? 양성자 숫자라겠죠. 그러니까 뭐가 동일한 거죠? 양성자의 수가 동일한 거예요. 잠시 우리는 원자 핵을 배우지만 원자라고 한다면요 양성자 수가 동일하면 뭐도 동일해야 돼요? 얘도 동일해야 돼요. 원자라면. 알았어요? 지금은 원자 핵이지만 그러면 어떤 말이 다가오냐면 자, 화학은 뭐의 학문이에요? 배신감. 화학은 전자의 학문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뭐가 이동한 거예요? 전자가 이동한 거라고 꼭 명심하세요.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그럼 전자 이동이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건 화학변화예요. 알았어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질량수가 다르다는 이 말은 뭡니까? 질량수라는 게 뭐 더하기 뭐였어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였죠. 근데 동위원소는 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앉으세요. 물리적 성질이라는 건 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여기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수소는 자 1번 수소 1번 수소 1번 수소는 얘가 달라요. 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저 그래프 그려봐요. 얘는 뭐라고 쓴다? 저기 써있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끝이에요. 지금 원자니까요. 전자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1번 수소 2자리는 자 원자 번호의 몇 배예요? 2배죠. 이렇게 2배인 애들은 몇 대 몇 대 몇을 따른다? 1대 1대 1을 따른다. 아까 봤죠? 그래서 애들이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질량수 3자리는 요렇게 되겠죠. 이 2가 누구다? 중성자라는 거죠. 얘를 아주 어려운 말로 디테리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를 중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스테티륨이라고 그래요.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이건 안 나와 시험에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 생각돼요? 양성자요. 그러면 얘는요? 중성자요. 얘는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돌아요? 하나. 얘는 몇 개가 돌아요? 하나. 얘는 몇 개가 돌아요? 하나. 이게 바로 동위원소의 원자 구조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그냥 들어주세요. H2O가 1기압에서 끓는 몇 도시예요? 아무나 얘기해요. 100도시죠? 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렇게 불러요. 어때요? 고수보다는 조금 애가 못할 것 같죠? 중수니까. 여러분 얘가 102.4도씨 됩니다. 끓는 점이. 높죠? 2.5도씨가 높다는 건 여러분 되게 큰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 원자력 발전소 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면 원자의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씁니다만 얘가 세게 부딪히면요 원자 폭탄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부딪혀야 되거든. 중성자가 우라늄 235짜리를 천천히 통로 부딪혀야 얘가 안정하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때 나오는 에너지 우리가 쓰는 거거든. 그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알았어요? 냉각수로 써요. 냉각수로. 중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데 이 중수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4개 국가예요. 알았어요? 1리터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만들어내는 그 양을 그 4개 국가가 감시해요, 서로. 왜? 그 양이 많아졌다? 핵폭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수량을 서로 조절합니다. 알았어요? 북한은 뭐 신나게 만들겠죠. 중수 만들 생각도 안 하면서. 여튼 여러분 원자 핵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원자 핵을 볼 거거든. 요걸 뭐 할 거야? 없앨 거라고요. 지금 아직 여러분 원자 핵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전자가 붙들려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요. 이거 헬륨이죠. 2번인데 3자리가 있고 4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봐봐요. 자, 양성자 2개, 전자 2개는 뻔한 거죠.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요. 어차피 배수잖아. 1대 1대 1. 얘랑 같다고요. 얘는. 이런 게 무슨 원소 관계라고? 동위 원소 관계예요. 자, 원자핵 2단계에서 워낙 고온입니다. 물론 아이고 씨 발가락. 요때 고온보단 좀 떨어졌어. 떨어졌지만 그래도 고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아직 3분이 안 된 거예요. 우주 폭발 3분이 안 된 거라고요. 순간적으로 휙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요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표로 그려놓거나 왼쪽 참고, 노트 왼쪽에다 참고라고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알았습니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쓰면 얘 누구냐? 원자 번호 몇? 0번입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죠? 양성자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질량수는 1이죠. 뭐가 있다는 거죠? 중성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성자 얘기예요. 중성자. 그럼 여러분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양성자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프로톤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이거일 수 있잖아요. 같은 애라고 얘가. 양성자가 원자량 1짜리 수소 원자 핵일 수 있단 말이죠. 얘가 만나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가 되겠죠. 얘 누굽니까? 1번 수소 몇 자리? 2짜리. 누구는 없으니까, 전자는 없으니까 이게 중수소의 원자 핵인 거예요. 뭐라고요? 중수소의 원자 핵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누가 중성자가, 이건 양성자고 여러분,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요. 얘가 얘 누구의 원자핵이 돼버린 거야? 1번 수소 3짜리, 바로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된 겁니다. 핵이 이 정도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얘가 전체 99.9%를 차지하겠어요? 안정하니까요. 불안정합니다. 이거 번호가 같은 번호인데 질량이 크잖아요. 걔는 불안정한 애예요. 얘들아, 질량이 어떠면 불안정하다고? 크면. 안 그래서? 질량이 크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죠. 자연현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봐요 여러분, 얘가 쟤하고만 부딪히겠어요? 얘하고도 부딪히겠죠. 누굽니까? 양성자요. 그럼 얘가 누굴 만들까요? 얘를 만들어요 여러분. 2번 양성자 두 개니까 헬륨 3짜리, 얘는 이렇게 2값으로 써야 돼요. 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헬륨 3짜리가 된다고요. 다시요. 얘가 누구를 만납니까? 중성자를 만납니다. 자세히 안 쓸게요. 얘가 누굴 만납니까? 양성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얘가 되죠. 이게 누구라고요? 2번 헬륨 4짜리. 자, 실질적으로 얘보다 얘가 또 안정하거든요. 이 안정이란 말은 질량이 크다고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양성자 숫자에 따라 그들이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중성자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정화되면 이런 모습을 가릅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끝났을까요? 얘한테 양성자, 중성자가 와서 때려 박을 수도 있죠. 근데 얘보다 질량이 4짜리보다 큰 애들이 충분히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질량이 크면 불안정한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붕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원자핵이 누구까지 만들어지냐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까지만 만들어져요. 요렇게만. 그럼 얘도 리튬 원자핵도 만들어졌냐? 했죠. 졌는데 뭐 하다고요? 불안해가지고 얘는 다시 붕괴돼 버려요.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주 폭발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3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3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져요. 이때 내가 보존되는 거 두 개 있다고 그랬어. 뭐뭐 있어? 보존되는 거. 질량하고 에너지. 그지? 니네 질량 보존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부피는 팽창해.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줄죠.
이거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가 계속 가다가 외우세요. 우주 폭발 38만 년 후 이게 됩니다. 38 외우셔야 됩니다. 야,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휴전선이 무슨 선이냐? 그거 외워놔. 얼마나 우리나라도 외우기 쉬워. 38만 년. 알았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 이게 무슨 뜻이냐? 원자핵이 누구를 잡아들이는 거야?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들이는 거라고. 알았어? 자, 원자핵이 무슨 전하띄었지? 양전하띄었잖아. 걔가 주변에서 개판치고 있는 전자들을 잡아들여. 자, 이걸 그냥 듣지 마. 이미 강한 핵력이 있어 왔고 전기력도 있었어, 얘들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당기는 전기력, 플러스와 플러스를 밀어내는 반발력 다 있었는데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입자들이 힘이 약해질 거 아니겠냐? 38만 년에 와서 비로소 전기력이 걔들 돌아다니는 운동에너지가 세진 거야. 전기력은 그대로 있었던 거지 얘들이 약해진 거라고. 그래서 바로 원자가 형성이 돼서 얘하고 얘가 만들어진 거야. 잘 봐. 얘는 누구라고? 얘야. 원자 핵이라고. 얘도 누구라고? 얘가 된 거라고. 전자가 잡혀 들어왔다고. 그래서 봐. 이 결과 후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붙들렸잖아? 그럼 우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결과. 우주가 밝아져.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건 뭐라고 부르냐? 투명한 우주라고 그래. 그럼 이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야? 불투명한 우주야. 왜 그랬냐고? 빛이 이동하는데 경입자에 해당되는 전자들 있지, 걔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니네 이거 설명이 옛날에는 하나도 안 됐었어. 누구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했을까? 아인슈타인 때문에 설명이 가능했던 거야. 그전에도 빛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말이 많았는데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엄청 싸웠어, 과학자들이. 근데 19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둘 다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에너지 증가성이라는 공식을 하나 내지. 아인슈타인은 뭐 공식 뭐 기억나냐? 이는 튼튼해야 좋죠. 이는 이거죠, 이거. 많이 안 봤어요, 이거 공식? 어디서 한 번은 보지 않았나? 지나가면서 한번 얼굴들이 왜 이렇게 막 실망스러운 얼굴에 막 무쌍. 그치. 야, 요 M이 뭐야? 질량. C가 뭐야? 빛의 속도. 빛도 질량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전자로 바뀌기도 하고 전자가 빛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지. 이게 자유자재로 일어나다 보니까 빛이 직진을 못하는 거야. 알았어?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우주라고? 불투명한 우주야. 빛이 직진할 수 없다고. 왜? 전자로 막 바뀌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런데 전자가 붙들렸어.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빛이
직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 야, 빛도 에너지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에너지는 보존되잖아. 근데 이 에너지가 점점점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했어 내가.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간다고 그랬지. 그럼 이 에너지가 뭐고 이 에너지가 뭐야? 그렇지. 야, 온도가 어떨수록 쓸모 있는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어. 높을수록 낮을수록. 그래서 이 빛이 현재 오잖아. 138억만 년이 지났어. 지금 138억 년이 지났다고. 우주 빅뱅 후에. 이렇게 되면 파장이 길어져. 좀 어려운 말이야, 얘들아. 파장이 뭔지 모르지? 파동 안 배웠지? 중학교 때 파동 배웠어, 안 배웠어? 포동만 배웠어? 파동 못 배웠어? 파동 배웠어? 대충 알겠긴. 그래요. 파장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사인, 코사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인, 코사인. 아, 그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수학 좀 잘하는 우리 지우가 수학 천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다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진짜. 이 운동과 이 운동의 공통점이 뭐예요? 좋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 하는지 알아요, 혹시? 1년은 365일이에요. 아이고, 연주 운동까지 부끄럽네. 주기 운동이라고 그러죠, 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 함수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시간 내서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빛이 말입니다. 직진을 하는데 우주 곳곳을 향해서 얘들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없어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없어요. 그럼 빛은 어딜 향해서든 가고 있다고요. 근데 138만 년이 지났다고요. 138억, 소리. 그게 지났다고요. 138억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빛이 온도가 떨어졌을까? 계속 올라갔을까? 떨어졌죠? 얘는 약해졌다고요. 장파 계열이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일반적인 사람들, 과학자들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도 그랬는데 1940년대에 뭐라 했느냐. 우리나라 일제에 막 쳐맞고 있을 때 독립운동 막 이러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봐라. 분명히 우리 지구로 그때 그 직진하는 빛이 도착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있다. 그거 찾아라. 알겠어요? 그거 찾아라. 그래서 1960년대부터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걸 찾으려고 연구실을 따로 차렸어요. 우주를 향해서 막 전파를 연구하고 막. 1973년도에 발견됐어요, 그게. 누구한테 발견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 알아요? 벨이 뭐 만들었어요? 그죠? 그 회사에 다니는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2명. 전화기 수리공이 전화기를 설치하러 갔다가 이상한 전파가 잡히는 걸 보고 그게 어디 한 곳에서 막 오나? 아니, 그때가 냉전 시대야. 민주주의랑 공산당이랑 냉전 시대였다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들어봤냐, 소련? 그래. 소비에트 연방 그 나라가 있었는데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할 때라 첩자, 스파이 이런 게 막 유행했을 때라고.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FBI에 신고하자. CIA까지 달려들어서 그 전파의 행방을 찾았다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막 중구난방 양쪽에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나사의 도움을 청했어. 나사가 처음에 뭐라고 발표하는 줄 알아? 이 빛을 우주의 신호다.
우주인이 있다는 증거다로 자기들 광고에 팔아먹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다가 스탠포드 대학에 그 연구자를 갖다 보니까 자기들이 찾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시험에 100% 나온다. 알았냐? 저 빛 이름이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라데이션이라고 해요. 뭘 좀 써놓는 척이라도. 노트 필기 다음 주에 내가 검사한다. 우주 배경 복사. 알았어요? 이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주 빅뱅론이 된 거예요. 정상우주론이 무너지고. 니네 정상우주론 여기서 하나도 안 배우잖아. 니네 선배들은 배웠다니까. 잘못된 것도 지식이다 이래갖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건 배울 새가 없다 이래가지고 없애버렸죠. 빅뱅 우주론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몇만 년까지 가르치고 있죠 지금? 우주 폭발 38만 년까지요. 알았니?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나타나게 됐다고요? 우주 폭발 38만 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주가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팽창했기 때문에 나온 증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죠. 막 너무 빨랐던 전자들이 온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잡혀 들어간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필기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쪽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그 박스 3개, 그게 이 얘기입니다. 알겠니? 아, 우주가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 여기 교재는 되게 간단하게 나타냈지만 학교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 가르쳐 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깊게 배워 놓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주 빅뱅이 반드시 저 우주 배경 복사 저 하나만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찾는 몇 개의 방법만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주 빅뱅론의 가장 큰 증거를 찾은 사람은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허블이 누군지 알아요? 망원경 이름, 그죠? 허블 망원경에 이름을 딴 거거든. 그 허블이라는 과학자는 우주에서 나오는 별빛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연구한 별빛의 어떤 걸 배우느냐?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스펙트럼 그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야, 무지개 색깔 몇 개야? 그게 스펙트럼이야.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아니? 니네 빛이 무슨 색깔이야? 여기 있는 빛. 뭐 쓰면 찬란한 금빛이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 중간에 있는 빛. 이걸 백색이라고 그래. 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무색이라 해도 좋은데 백색이라고 그래. 백색 외선이라 부르거든. 근데 이 빛을 너희들 프리즘 같은 데 통과시키면 얘가 분광된다는 거 알지? 빨리 놓쳐 파남보로. 그럼 이 백색 외선에는 한 종류 빛이 있다, 여러 종류 빛이 있다. 그렇지.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빛이 무슨 선 영역이야? 그럼 보지 못하는 빛도 많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설명하고 출발해야 돼. 바로 빛의 속력과 에너지야. 방금 전에 우주 배경 복사가 파장이 길어지는 거 이해가 안 가잖아, 솔직히. 파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부터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된다. 자, 보자. 어려운 걸 하려니까 내가 마이크를 여기다 꽂았어. 어려운 거 하겠다는 얘기야. 자, 어려우면 고개 돌려. 근데 봐야 돼. 고개 돌리는 놈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자기 히프 보이게 해준다. 알았어? 부엉이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를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읽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시광선. 아, 그냥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빛은 모든 종류가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게 뭐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죠. 그리고 적외선이라는 선이 있죠. 그리고 전파도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마이크로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반말 같지만 감마선도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얘만 볼 수 있죠. 조류, 포유류 중에 인간만, 그리고 뭐 포식자들 이런 애들만 가시광선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조류들 있죠. 새 이런 애들은 나머지 게 다 보인답니다. 하다못해 지구 자기장도 보인대요. 철새들이 그 자기장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우리는요, 왜 그렇게 퇴화됐을까요? 우리 먹고 사는 게 급하잖아요. 음식물이 익었나 안 익었나, 과일이 그거 보려고 색깔만 발달했대. 후각도 다른 포유들은 되게 예민하죠. 인간은 뭐예요? 그냥 익었나 안 익었나 냄새 맡는 걸로 끝났어요. 간단하죠? 만약에 우리 후각이 발달했으면 여러분 같이 못 있어요. 뭐 이러면서 발가락 세 번째 때 뭐 이러면서 바로 얼마나 무더우네요. 같이 살고 있으면 냄새도 좋고. 후각이 예민하면 여학생들이 백화점 가서 향수를 한 번 딱 맡고 그 다음 못 맡아요. 마비됐어. 지금은 몇 번은 맡는 줄 알아요? 향수 사러 가봤어요?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아니요. 남자도 알아야죠. 향수는 딱 3번만 맡는 거야, 냄새. 그 매장 직원이 알려줘요. 3번 딱 맡으면 15분 돌고 오라고 그래요. 다시 또 맡고. 3번 이상 맡으면 코가 마비돼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리고 향수사님 바보같이 향수 딱 뚜껑 열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않고 걔들이 미치 종이라는 종이를 줘요. 살짝 묻혀갖고 놓고 이렇게 쳐줘요. 근처에서 맞는 거지 뚜껑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은은하게. 그리고 흔들면 옆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갖다 대지 말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듣는 짓이요.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배웠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죠? 생활의 필요성.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를 할 게 있네요. 뭐냐면, 여러분, 빛의 속력이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자, 코너 속의 코너. 아까 아인슈타인의 공식 기억나요? 그 중에 누가 빛의 속력이었죠? 그렇죠. C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알아요? 맞춰봐요. 켈빈? 칸델라? 크리스토퍼? 막 던진 겁니다, 제가. 컨티뉴. 일정하다고요. 빛은 어디서든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빠른 게 나타났네 어쩌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빛이 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건데 얘보다 빠른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누가 에너지가 센 것 같아요? 기억이 셀까요? 미음이 셀까요? 왠지 미음. 여러분, 여기 에너지 세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그 빛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전파는요, 니들 휴대폰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들고 다니면서 상처 입고 다녀요? 이러면서 전파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감마선은 방사선이에요, 여러분. 방사선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감마는 제일 센 거예요. 알겠어요? 왠지 기억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센 것 같죠? 근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억도 빛이고 미음도 빛이에요. 알았어요? 이 빛은 파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정의를 해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제부터 이걸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파장이 무엇이냐? 주기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주기운동을. 예. 그죠? 주기운동이죠? 제가 다리를 쩍 벌리고, 상상하지 말고, 보이네요. 여기 손에다가 양동이를 들었어요. 그리고선 모래를 담아갖고 그렇게 흔드는 거죠. 저는 사이보그예요. 평생 흔들 수도 있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모래는 계속 쌓이겠죠. 일직선으로. 근데 가운데 컨베이너 벨트가 쭉 이동해요. 알죠? 공장에 있는 거 쭉 이동하는 거.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겠죠? 공부 않고 땡땡거리면 그런 데 가서, 아이고, 그분들을 뭐하게 하는 건데. 여튼 생산직에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는 모래를 이렇게 했는데 얘가 계속 이동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요? 자, 보세요. 용철 달아요. 용철이 이 길이가 요만한 건데 여기다가 추를 이렇게 달고 패를 딱 꼽아요. 내려요. 곧 툭 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띵가띵가 되겠죠. 근데 칠판이 싹 움직여봐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지만 얘가 변위라고 하는 값인데 세로축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높게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게 주기함수예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사인, 코사인, 조인. 0도, 90도, 180. 기억나요? 270, 360. 사인 0도가 얼마예요? 90도는요? 네. 코사인 0도 얼마야? 90도는요? 이게 주기함수라고요, 여러분. 이 사인 함수를 여러분들 풀어보잖아요. 그럼 360이 됐을 때 다시 원위치로 와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360이에요. 또 동일한 360이 또 이루어져요. 근데 이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리는데 칠판이 움직여봐요. 원을 그리는데 칠판이 움직여요. 이 그래프 나와요. 여러분들 그려보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움직일 때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여기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2 때 혹은 중학교 때 파장을 배울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이런 말 들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루고요. 이게 골이에요. 마루라는 뜻은 저 위쪽 변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0으로부터. 그럼 골은 0으로부터 최하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이 산마루, 산골짜기 이런 말 쓰잖아요. 마루, 골.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런 말 쓰는데 시험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루, 선생님 마루가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플러스 쪽의 그래프상이 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쪽의 그래프가 다 이겁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입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파장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입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 요만큼 또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이 아래까지 쭉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다가 다시 원위치로 딱 가면 어때요? 한 번 왔죠? 주기. 그동안 얘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저기 얘를 이렇게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세요. 여학생들이야 뭐 군대 욕심이 없죠? 뭐 대학 떨어졌다고 군대 가면 안 돼요. 남학생들은 필수죠. 그래서 제식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 차렷, 열중샷, 뒤로 돌아, 좌우로 나란히 이런 건 안 합니다만, 앞으로 같으면 무슨 발부터 나가라? 왼발부터 나갑니다. 아마 제식 훈련 받을 때 선생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에이 그 인간 왼발 이러면서. 알았어요? 왼발 오른발이 한 주기예요. 그러면 요때까지 시간이 주기고요. 요때까지 파동이 이동한 게 뭐다? 파장입니다.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하는 형태를 다 파동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과연 뭘로 표현하지? 에너지 이동하는 거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물결파나, 니들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야, 저 색깔 야구 프로팀이 누구지? 그렇지. 하나. 야, 하나. 걔들이 경상도 쪽이지. 경기도인가? 부모님이 잘하는 경기도 수원. 맞지? 자, 경기도 수원 한화팀이야. 그 팀이 야구를 해. 그럼 수원 시민들이 다 모여가겠지, 거기로. 그지? 하나는 대전 아닌가요? 걔가 대전이에요? 그럼 수원 시민이 대전에 왔어요. 원정 경기를 했나 보다. 그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KT 위즈랑 붙는 거죠. 대전이 KT야. 그래요? 수원이 하나고. 그래서 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대전의 KT 위즈 팬들이 엄청난 관중에 몰려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많으면 뭐를 해요? 파도탕이 응원합니다. 야, 일어났다 앉죠. 그럼 옆에서 또 일어났다 앉고, 그럼 쫙 이동, 이게 파동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났다 앉는 거지 걔가 뛰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도가 파도타기 응원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사람을 매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도타기 응원이 이동하는데 그거는 진짜 이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났다 앉는 건 에너지가 아니고 그런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물결파는 물입자가 이동시키는데 물입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연못에 공이 빠지죠. 그러면 남학생들 해봤죠. 돌멩이 공 뒤쪽에 던져가지고 물결 일으켜서 오게. 안 옵니다, 그거. 바보예요, 그거.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건 바람 불어서 온 거예요. 공을 맞추는 게 나아요. 제자리에서 너울렁 운동만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저 파장의 진동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너지다. 그러면 저는 지금 기본은 알려줬고요. 잘 봅니다. 자, 손을 딱 여기다 올려요. 물론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그림. 위에서 본 그림. 뭘까요? 위에서 본 그림. 정수리. 자, 자기네 반에 주는 거 없이 미운 애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걔가 나한테 뭐 해코지하고 그러는데 그냥 미운 애가 있어요. 걔를 딱 세워요. 그리고선 요 볼따구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따뜻합니다. 잘 들으세요. 빼요, 손을. 이게 진폭입니다, 여러분. 진폭. 빼요. 뺐다가 탁! 때려요. 얘 어느 뺨 맞았어요, 지금? 얘 입장에서 어느 뺨 맞은 거야, 지금? 왼편. 야, 니네가 개들이야. 알았어? 내가 때린다. 아이고, 따뜻해. 따뜻해. 탁!
탁! 어느 뺨 맞았어? 탁! 어느 뺨 맞았어? 몇 대 맞았어? 이 그래프야. 봐. 여기다가 빨간색이야? 빨간색으로 내려오면서 왼뺨 맞아. 노란색이야? 다시 노란색이 빨간색 하면서 오른뺨 맞아. 다시 말하면 같은 0이지만 요때 무슨 뺨 맞아? 왼뺨. 요때는 오른뺨. 위상이 다르다고. 그 같은 위상에서 같은 위상까지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때립니다. 제가 탁, 탁, 탁 때리면 내가 씩 웃어요. 열받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이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진폭을 크게 하면 에너지가 세진다고요. 퍽! 퍽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대로 있으래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빨리 때리면 되죠. 팍팍팍! 그럼 뭐냐? 잘 보세요. 팍팍 때리다가 팍팍팍팍 때리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왼발, 오른발이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어떻다? 세다. 아, 아프다. 이러면 돼. 탁탁탁탁 때리면 아프겠죠? 또 하나 봐요. 여기다가 뺐다가 투악, 투악, 여기까지 딱 오는데, 알았어요? 투악, 투악. 이해 가요? 여기다가 팍, 팍,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죽이에요. 한 파장이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죽입니다. 근데요, 1초에 이걸 몇 번 하느냐가 진동수입니다. 여러분, 진동수 단위가 이거든요.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혹시? 이렇게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아, 끝까지 좀 늘려줘봐. 헤르츠. 알겠어요? 헤르츠라고 읽어요. 1초에 몇 번 왕복하느냐. 1헤르츠. 1초에 몇 번? 한 번. 60헤르츠는? 60번. 얘들아, 잘 봐. 이걸 60번 친다고. 뺨 몇 대 맞았어? 120대를 맞죠. 왼뺨, 오른뺨 같이 맞으면 120대를 맞습니다. 집안이 교류거든요. 전류 방향이 바뀐다고 60Hz예요. 이거는 LED고요. 집안이 형광등이 있다면 120번 껌뻑거릴 거예요. 근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죠, 인간이. 이거요, LED가 뭔 줄 알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교류죠. LED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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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만 계속 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느껴요, 못 느껴요? 봐요. 밝은 꺼짐, 밝은 꺼짐, 밝은 꺼짐이 60번 움직여도 이거 못 느껴요, 우리.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예요. 오른발을 전류를 안 통하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1초에 왕복의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장이 짧다는 말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파장이 짧다는 소리는 진동수가 크다. 왜? 둘의 곱은 같아야 되거든요. 빛이면.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빛이 아닌 애가 누구예요? 없어요. 쟤들 다 빛이에요. 그걸 학생들이 가시광선만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봅시다. 뭐 쭉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여러분,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은요? 그럼 빨간색 옆에가 적색 건너편이잖아요. 무슨 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색 옆에는 무슨 선일까요? 맞아요. 자외선 맞아요? 얼굴 타요? 적외선 맞아요? 얼굴 타요? 그쵸. 그럼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이해 갔어요? 보라색이 에너지가 세요? 빨간색이 세요? 보라색이 셉니다. 자외선 근처니까. 그러면 보라색, 빨간색 누가 빨라요? 똑같이 빛이잖아요. 일정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봐요. 이렇다고요. 근데 빛의 속력이라는 게 뭐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겠죠? 파장은 1로 갈수록 아까 봤죠? 여러분 얘가 아파 얘가 아파 밑에 위 그래 파장은 여기로 갈수록 짧아요. 여기로 갈수록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파장이라고 한다? 단파장이라고 해요. 얘를 무슨 파장이라고 한다? 장파라고 얘기해요. 장파는 여러분 전파나 마이크로파 이런 애들은 우리 전기 뭐요? 음식 넣어서 데워 먹는 거. 그게 전자레인지예요? 그거나 비웃는 거죠, 그죠? 집에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아니 집에 있어요? 좀 사네요.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는 전파들이 다 방송, 라디오, 그 다음에 무선통신 이게 다 전파예요. 파장이 길수록 유리한 거예요. 길면 산이나 나무를 훌쩍훌쩍 넘어가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짧으면 걸려요. 어디든. 자, FM, AM 알아요? FM이 AM. AM을 무슨 헤르츠라고 하죠? 어디 88.2 무슨 킬로헤르츠라고 그래요? FM은 메가헤르츠라고 그래요. 누가 진동수가 클까요? 메가예요, 킬로예요? 메가가 큰 거에 10의 3승배. 킬로 다음에 메가요. 메가 다음에 뭘까요? 기가예요. 기가 다음에 뭘까요? 테라예요. 도량 공부하고 왔는데 병신 됐죠, 우린 다. 이거 나와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컴퓨터 살 때 뭐 봐요? 디자인 뭐죠? 그죠, 여러분들? 디자인. 오, 색깔 이뻐, 색깔 이뻐. 이러고 갔다가 그렇게 안 돼. 이러고 있잖아. 램, CPU. 알겠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드 용량이에요. 그게 테라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읽을 줄 알아야죠. 그거 하자는 게 통합과학의 의도인데.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왔죠? 컴퓨터 살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이미 3년 정도 지났지, 그죠? 커다란 욕심이 없구나, 컴퓨터에. 이제 욕심이 생길 겁니다. 보세요. 어차피 파장이 짧으면, 잘 봐요. 진동수는 둘이 곱해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동수 어떻다? 크다. 큰 거 곱하기 짧은 거예요. 똑같은 값 나오는 거 아니요? 작다. 그래서 봐. 크다를 이렇게 말한다고. 고주파. 얘를 뭐? 저주파. 누구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동수가 되게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잘 봐. 선생님 목소리가 아까보다 높아 낮아. 이게 진동수가 작은 거야. 근데 이 목소리하고 지금 이 목소리하고 누가 빨라? 똑같다고. 초당 340m라고 그냥. 근데 지금의 목소리는 높잖아. 목소리가 높다. 그거 뭐라고 해? 옥타브가 높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야. 여자들은 남자보다 진동수가 3옥타브 높아. 우상, 그지? 우상. 남자는 여자보다 3옥타브 낮아. 누가 빠르다고?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똑같다고! 여기 계속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이씨.
그런데 남자들은 장파야. 왜? 그 목소리 높이가 진동수가 작으니까. 그 여자들은 진동수가 높잖아. 파장이 짧아. 누가 센 거야? 에너지. 여자 목소리가 세다니까. 여자가 남의 귀에다 대고 깍 하고 비명 지르잖아. 남자 쓰러져. 남자애가 여자 귀에다 대고 이러면 이래. 근데 남자가 파장이 길지. 멀리 가 목소리가. 메아리 여우 여자 그래서 비 오는 날 여고 교문 앞에 가면 조용해. 근데 비가 막 오는데 우산 탁 털고 현관 딱 들어가잖아. 난리나. 쫙 까르르 뭐 난리나. 근데 남자애들은 말이야. 남자고등학교 교문 앞에 가면 이 소리가 들려. 그래서 교문을 이렇게 들어가서 현관으로 우산을 털고 들어가잖아. 야, 이거 뭐냐? 이 소리가 들려 그냥. 떠들지도 않는데 목소리가 기니까. 장파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빛은 속력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에너지가 다른 거야. 단파일수록 고주파일수록 에너지는 세다. 여기까지 됐지?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뭘 분석할 수 있느냐? 너희들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우주를 인간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우주 속에 어떤 성분들, 그것이 바로 스펙트럼 분석이야. 거기 봐봐. 스펙트럼과 얘기를 할 수 있어. 우주 원소가 어떻게 있는지.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누구라고? 허블. 먼저 스펙트럼이 뭐냐는 거야. 빛도 파장에 따라 그들의 굴절률이 다르거든. 너도 분광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아까 백색 외선을 분광하면 무슨 선 나온다 해서 무지개 뜬다고 그랬지? 그게 스펙트럼이야,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스펙트럼 자체가 그 뭐 굴절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할게.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자, 빛이라도 파장이 다 다르다는 거 배웠잖아. 빛이라도. 파장이 어떨수록 에너지 세다고? 네가 얘기해. 지웠나? 어. 아, 야, 이 유리 조각 이름이 뭐야? 잘했어. 프리즘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프리즘. 얘기도 안 했잖아. 용기 없는. 이걸 프리즘이라고 그래. 두께가 다른. 근데 이거 알아도 빛이 꺾이는 걸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했지 아까? 굴절. 빛이 꺾이는 걸 뭐라 했다고? 굴절이라 했다고. 굴절.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라.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내가 빛을 집어넣어 이렇게. 얘 아래로 꺾일까 위로 꺾일까? 두꺼운 쪽으로 꺾이면. 여기가 두꺼워 여기가 두꺼워 이것도 물어봐야 되니? 아니 야, 얘 삼각형이 아래가 유리가 두꺼워 위가 두꺼워. 위래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삼각형 위가 두껍대. 맞아? 도전하니?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
야, 봐. 이렇게 꺾인다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또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아이고야, 잘못 꺾었다. 이러면 이거 빨간색이라고 할 거 아니야? 다시 그래야겠다. 이렇게 꺾이고, 아유, 나. 이렇게 꺾이면, 야,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많이 꺾였어? 얘가 보라색이야. 에너지가 셀수록 어떻다? 많이 꺾인다. 많이 꺾인다는 뜻이 이거라고. 자, 봐봐봐.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 이걸 입사각이라 하거든. 그냥 만약에 이게 매질이 똑같다면 사실은 빛은 매질이 없어야 빨라. 그냥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냥 일직선으로. 근데 이 윤이잖아. 꺾인다고. 그러면 요렇게 꺾인 놈이 있고 요렇게 꺾인 놈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누구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요 각을 잘 봐. 이게 법선이거든. 얘한테 굴절각은 이거고 얘한테 굴절각은 이거면 누가 많이 꺾인 거예요? 여기부터 많이 꺾인 애가 누구야? 많이 꺾인 애가 얘지. 얘가 많이 꺾였잖아. 각도가 이 법선하고 이런 각이 작잖아. 얘가 보라색이라고. 좀 덜 꺾인 애가 빨간 색깔이고. 에너지가 세면 많이 꺾인다, 적게 꺾인다. 에너지가 세면. 그래. 그렇게 알자고, 그냥. 그럼 얘가 보라색이거든? 얘가 빨간색이고. 이렇게 쭉 파장별로 빛이 나뉘는 거, 이걸 스펙트럼이라 한다고.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걸 뭐라 부른다?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른다고.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뭐라고 보면 되니, 얘들아? 무지개라 보자, 무지개. 니네 무지개 무엇으로 만들 수 있지? 햇빛으로 만들 수 있잖아. 얘로 무지개 만들 수 있다, 없다? 안 해봤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쓰는 이 백색 광은 다 햇빛하고 비슷한 조합이에요. 대신 여기서 감마나 자외선 나오지 않아요. 자외선 나오면 큰일 나겠죠? UV 차단 크림 바르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건 나오지 않아요. 대신 가시광선 종류는 다 있어요, 저 안에. 그럼 여러분, 내 말을 들어봐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으면 불연속이 있겠죠? 그걸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이걸 배우는데 내 말 들어요. 이건 마치 전묘화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전묘화 알아요? 그려봤어요? 그려봤어요? 전묘 안 그려봤어요?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거. 혹시 그림 파일 갖고 있어요? 사진이 그림 파일이야, 이 새끼야. 무슨 진짜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림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도 선명해. 근데 어떤 파일은 확장하니까 깨져. 누가 정보가 많아? 확장해도 안 깨진 애가 정보가 많은 거지. 걔가 점이 많이 찍혀 있어. 그 점을 픽셀이라고 해. 컴퓨터. 그 픽셀 수를 뭐라 불러? 네가 스마트폰 탈 때 보는 화소라는 말이 거기야. 120만 화소, 110만, 이 점의 개수야, 이게. 그러면 그 화소가 어떨수록 선명해? 클수록 선명해. 니들 직선이 뭐의 집합이라고 배워? 그치. 그 직선도 돋보기를 차고 들어가면 점이야. 그 점이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얘를 확 돋보기를 차고 들어가도 계속 직선처럼 보일 거고, 점이 듬성듬성 있으면 어떻게 돼? 금방 표나죠, 들어가면. 자, 봐봐요. 연속 스펙트럼이란, 알겠니?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원소들이 빛을 내는 건데,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 빛을 누가 내냐는 거야. 원소들이 낸다니까? 그 원소 뭐 얘기해봐. 아무거나 너 원소 얘기해봐. 헬륨.
오, 멋있는데? 아이씨. 칼슘. 좋아요. 자기 거 딱 지정했어요. 자기 거 찾았어. 네가 왜 놀래? 왜요? 그냥. 야, 나트륨아. 너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아, 11. 잘했어요. 빼로데입니다.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넌 일본이요. 한 개 갖고 있겠죠? 남들이 하나 몰라도 너는 알아야지. 한 개. 너 몇 개 갖고 있어? 너는? 됐어. 얘들아, 아까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돈다고 그랬어? 전자. 원자 핵은 누구를 담고 있지? 그 안에? 핵자로? 자, 증손자가 있냐, 손자가 있냐, 양성자가 있냐, 중성자가 있냐? 중성자? 그리고? 그렇지. 걔들 움직여, 안 움직여? 핵력. 꽉 잡혀 있다고. 와, 야, 핵이 얼마만한 크기인 줄 알아? 핵이? 원자가 있다면 핵이? 운동장의 개미 한 마리. 와, 운동장의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얘기해보자. 너도 운동장 있지, 운동장. 학교에 운동장 있잖아. 거기에 모래 있지, 모래. 모래, 걔를 들어. 응? 망치 있으면 그걸로 걔를 빠. 그럼 가루가 있겠지. 가루 한 개를 이렇게 끄집어내. 그게 원자 핵보다 커. 운동장이 원자면 원자 핵보다 크다고. 더 확실하게 말해줄까? 그 운동장 지구만한 크기로 키웠어. 운동장을. 그 핵은 얼마만한 크기가 될까? 탁구공만 해. 지구하고 탁구공 크기라고, 비교가. 알았어? 근데 그 탁구공이 그 지구만한 크기 원자의 질량을 다 차지해. 그래서 수소가 질량수 제일 작지. 걔 원자핵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게 콜로이드 입자인데 니네 겨울에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먼지 떠다니고 보이지. 그 정도 크기로만 원자핵을 만들어도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거 못 들어. 무거워서. 알았어? 그게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걔들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구, 우리가 말하는 운동장은 다 누가 논의는 구역이냐? 바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구역이야. 결국 전자들이 말이다. 잘 들어.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세. 왜? 핵이 당기는데도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얘는 높다는 거잖아. 그럼 전자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건 이 전자가 핵으로 가까이 당겨질수록 에너지를 잃고 들어와. 에너지를 잃고. 그 잃은 에너지가 뭘로 나와? 빛으로 나와. 이런 전자가 넌 몇 개 있다고? 너는 몇 개 있어? 너는? 너는? 두 개. 그러면 그 전자 하나하나마다 빛을 내보내는 게 불연속이야.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숫자 알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빛이 하나밖에 한 종류만 딱 뜰 것 같은데 아니야. 걔도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빛을 내보내. 하다못해 가시광선도 내보내, 너는. 그게 뭐냐? R. 무슨 색깔일까? R. 레드. 아, 레드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구나. 레드. 빨간색. G. G. 그레이 말고. 그린. B. 블루. V. V. 퍼플. 무슨 색깔? V. 바이올렛. RGBV 이 네 개도 내보낸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수소도 엄청난 많은 선을 내보내. 근데 그게
사람의 지문이랑 똑같아. 어디 있는 수소든 그 선을, 똑같은 선을 내보내. 그걸 무슨 스펙트럼이라 한다? 선 스펙트럼이라 불러. 그런 걸. 원자들마다 다양하다고. 그럼 자, 하나 있는 수소가 저렇게 다양한데 넌 무려 11개나 있지. 너 더 복잡해. 나는 제일 복잡하신 분이 저기 계셔. 20개야. 근데 그게 칼슘이라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얘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났잖아.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슨 얘기지? 니들이 수백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원소가 다른 놈이. 걔들이 그렇게 선 스펙트럼을 내보내면 연속적으로 보이게 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원소가 엄청난 많은 원소가 있는 거야. 그 안에. 각자 자기 고유의 전자의 움직임에 의한 빛을 내보내는데 그게 연속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선 스펙트럼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원소들이 많이 있진 않아. 걔들이 쏘면 불연속으로 보여. 근데 컴퓨터가 수소, 헬륨, 리튬 그 선을 저장하고 있어. 니네 18세 되면 뭐 줘, 나라에서? 성인이 되면 뭐 주냐고. 민증. 그럼 이제 니네는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지만 국가는 뭐 얻으려고 그래? 뭐요? 짐. 니네한테 왜 세금을 걷어? 니네가 뭐 본다고? 뭐 찍어? 손톱을 왜 찍어? 내일한테 받아? 뭘. 니들 증명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싹 바꿀 거 아니야. 성형하고 뭐 이래갖고. 지문. 왜 촉법소년 하는 줄 알아? 이게 없어. 못 찾아. 어? 살인사건이라도 걔를 못 찾는다니까. 근데 이거 있으면 다 찾아. 지문문서고.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랑 똑같아. 알겠냐? 그래서 우주에서 별빛이 오잖아? 그럼 그거를 딱 찍어. 컴퓨터가 씩 스캔하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는지 다 나와. 무지개 쫙 스캔해. 그러면 아까 선 스펙트럼보다 무지개는 더 많은 원소가 분석되겠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봐. 얘는 두 개가 있어.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거든. 자, 이게 뭔지 알려줄게. 방출은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7명이 쫄쫄이를 입고 있어요. 7명이. 빨주, 노초, 파남보 7명이. 자, 준비. 출발했는데 막 뛰어. 7명이. 야, 뛰는데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쿵! 그래서 목적지에 빨주, 초, 파남보 저 선생님만 꽝 하고 부딪힌 거야. 그러면 누구 자리가 시커멓게 보여? 노란색 자리가 비었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노란색의 영역만 중간에 어떤 그 물질이 흡수한 거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있는데 노란색 자리만 꺼멓게 보이는 거. 이게 흡수고. 자, 이제 두 번째야. 7명이 쫙 서 있어. 아까 꼴찌가 누구야? 노란색 쫄쫄 입은 선생님이지? 자, 준비했는데 노란색 막 뛰어. 꼴찌씨. 1등 하려고 뛰어가. 그분 혼자 꽝 찍었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 영역만 내보내는 거지. 니들이 대충 보는 검은색 스펙트럼 형광기에다가 흰색 선으로 찍힌 것들 있지? 그게 방출이야.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쫙 있는데 중간에 검은 선이 툭툭 그려져 있는 거지? 그게 흡수야.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한 학문이야. 이쪽이. 왜? 별이 스스로 빛을 내잖아. 근데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들이 있다고. 거길 통과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저온의 기체도 별의 성분이야. 알았어? 거길 뚫고 나오다 보니까 그 저온의 기체에 몇 개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거기 부분만 검게 나오는 거야. 그럼 컴퓨터는 그걸 쭉 읽어갖고 흰색이 됐든 검은색이 됐든 그 원소마다의 선 스펙트럼은 고유하거든. 야, 니네 원소마다 선이 몇 개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세. 니들이 보는 건 여기지만 이 아래도 있고 이 위도 있어. 엄청나.
근데 그게 독특해. 그래서 컴퓨터는 어디 부분만 딱 스캔을 하고 있어. 물론 거기가 비슷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영역을 스캔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슈퍼컴퓨터 이런 애들이 어떤 별빛을 딱 보면 분석해. 아, 이거 어떤 원소 있고 어떤 원소 있고 어떤 원소 있고. 알았어? 근데 대부분이 누구였는 줄 알아? 수소랑 헬륨이었어. 대부분. 왜? 니네 3분 안에 만들어진 원자핵이 누구누구라 그랬어?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지? 얘가 전 우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알았니? 근데 우리는 지구에는 지금 그보다 무거운 원소도 있잖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그게 다음 시간에 할 일이야, 우리가.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는 게. 지금은, 자, 이런 스펙트럼 방출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고온의 기체든 물질이든, 고온의 물체라고 하자. 기체라고 하면 또 헷갈린다. 여기서 방출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저온의 물체를 통과한 후에 생긴 스펙트럼이야. 고온의 물체가 발생을 하면 얘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이렇게 별이 있어요. 이렇게 별. 스스로 빛을 내는 애거든. 얘가 별빛을 쏴.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돼. 그래서 얘가 빛을 내보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진 거야. 이 별빛 때문에 뜨거워지는데 얘가 빛을 내면 이게 뭐라고? 방출이야. 근데 얘가 빛을 나가다가 저온의 물체를 통과해. 그래서 나온 게 흡수야. 알겠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게 니네 맨 첫 번째 있을 거야. 그게. 알겠어?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거. 사실 이 고온의 기체도 이 별빛에서 흡수된 거거든. 얘를 흡수한 다음에 얘는 통과하는 거야. 여기를 통과. 얘는 흡수해서 고온의 물체가 돼서 나오는 거. 이해 갔어요? 검은색 형광기에 흰색 선이 있는 게 뭐라고? 방출이다.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검은색 줄이 있는 게 흡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다 이런 정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았어요? 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 스펙트럼 분석 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 두 번째, 그 원소의 양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원소의 양이 진하잖아. 수소가 많이 있잖아. 그럼 방출 스펙트럼을 내면 두께가 두꺼워져. 다시 선의 위치는 안 바뀐다. 알았어? 만약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쭉 있어. 근데 양이 많아. 선은 그대로 있고 선명해지면서 두꺼워져. 그 두께에 따라서 질량이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어. 두께가 얼마 늘어나면 질량이 얼만큼 커진다는 정보가. 알았지? 야, 다시 해봐. 어떤 원소가 많아지잖아? 그럼 선 스펙트럼이 진해지고 두께가 두꺼워진다. 위치는 안 변해. 알았어요? 위치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야, 결론이야. 아우, 시간 없다. 야, 우주 전역에서
이게 뭐냐 이거야. 우주의 별빛을 통해 알아낸 정보. 이걸 하는 거야. 이게 빅뱅 우주론 과학자들이 있잖아. 이론적으로 밝혀낸 건데 실제 별빛 연구를 해봤더니 3대1이 나온 거야. 이거 심화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 3대1에 대한 얘기가. 알겠냐? 다시 말하면 이게 수소와 헬륨이었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걸 증명한 거야, 얘가. 알았어? 자, 그럼 여기로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나온다, 문제가. 우주. 원소.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수소. 그 다음에 누구라고? 헬륨이거든. 수소와 헬륨이 얼마라고? 이렇게 써 있어. 자, 얘랑 똑같은 말이 있어, 얘들아. 잘 봐. 헬륨은 2번 얼마짜리야? 4짜리야. 맞지? 다시. 얘는 이거 기억나지? 자, 얘를 양성자라고 잡아보자. 얘를 중성자라고 잡아보자. 그럼 이건 뭐겠냐? 전자다. 다시 1번 수소 1은 이게 누구야? 양성자라면 이건 누구지? 전자야. 중성자 없어. 그러면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이걸로 바꿔봐. 우주 속에 양성자수 대 중성자수, 저거랑 똑같은 말로. 이게 뜬다는 거야. 같은 말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어. 그치? 그럼 이거 질량수 얼마니? 4잖아. 맞지? 얘가 몇 배 커졌어? 4배. 그럼 수소는 몇이어야 돼? 1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왜? 얘는 양성자밖에 없잖아. 중성자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소 질량수 12인 거야. 12 대 4가 3대 1이니까. 그러면 양성자만 빼봐. 여기 양성자 총 몇 개냐? 요게 양성자지. 이게 총 양성자 몇 개야? 14개지? 중성자 2개지? 7대 1이야.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하나만 더.
얘를 이렇게도 불러. 저 그림으로 비교해봐. 몇 대 몇이야? 수소 원자핵 몇 개? 12개야. 헬륨 원자핵 1개지? 이거랑 같은 말. 이 세 개를 다 물어봐. 이게 다 동일한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린다. 알았니? 이건 참고에 꼭 적어놓고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꼭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아직까지는 26쪽, 27쪽부터 쭉 풀어서 얘들아. 선생님 한 말이 28쪽에 있다. 선생님 한 말이. 알았냐? 맨 밑에. 내가 지금 설명한 말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뭐 사진이나 뭐 PDF로 뭐 찍어서 얘를 오려갖고 여기다 붙여놔도 좋은 거야. 노트에다 붙여놔도. 일단 1등급 도전까지 숙제를 해와야 돼. 알았어요? 숙제는 31쪽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